서울시에서 이번에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1차 역세권은 옆반경 250m인데 지금 350m로 네. 지금 내년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유예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1차 역세권 옆반경 350m에서 250m로 다시 원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내년 돼도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아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아예요? 예. 자, 네. 역세권 이용 범위의 확대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범위를 승강장 반경 250m에서 그러니까 1차 역세권은 350m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야, 이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조례를 아예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는 350m까지 이제 역세권으로 보겠다는 거죠. 1차 야. 역세권으로.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역세권과 다름없는 교통 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소한 도로변은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2040 이제 서울 플랜 상의 중심지 체계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계획이 미수입으로 도시 노후가 진행 중인 재정비 촉진지구네.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가 뭐냐면 그냥 누타운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타운이 우리가 법적인 용어는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네. 근데 재정비 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이 있어요. 네. 아니면 정비구역, 해제지역들이 있고요. 이런 지역도 예전에는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치관리구역이라던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키겠다. 네. 예,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제 문턱을 조금 낮춰준 거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세권 이용 범위 검토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역세권 범위는 350m 이내로 확대를 시키고 형태는 박스형으로 이렇게 좀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중심지 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역세권 현황에 따라 지역 중심 이상은 350m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관리하여 선제적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 네. 지역 중심 이상이 아닌 환승역도 350m 범위를 확대하여 중심성을 좀 확보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 정도는 뭐 임대 아파트라던가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도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은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역세권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지역에 임대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역세권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거다.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여러 부분을 지금 완화를 해주고 있다. 예,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레디비님. 네. 안녕하세요. 역세권의 몇 호선 역세권이 가장 좋은가요? 이걸 호선으로 따지나요? 네, 뭐 우리가 2호선 뭐 순환선이 뭐 제일 메인이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신통과 모아구역 가로대 정비 정확한 설명 좀 해주세요. 헷갈려요. 예, 신통은 예전에 그냥 민간재개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는 이제 모아주택 중에 이제 가로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도 요건이 이제 신통과 이제 관련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로대 정비 사업의 개선. 개선된 사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게 뭐냐? 설명하면 좀 간단한 내용인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신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틀린 게요. 다 주민 제한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냥 내려줬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동의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거를 검토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하고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인데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주민 제한을 하려면 입안 동의율이 그전에는 3분의 2였습니다. 3분의 2.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주민 제한하는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받은 이후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되면은 구역 지정 절차 밟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추진위원회는 50%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3분의 2 동의를 받았는데 50%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는 2025년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박원순 시장 때 사실 처음 나왔던 겁니다. 아, 그런가요? 박원순 시장 때. 네. 예. 자, 어떤 거냐면 지난 15년 주거정비 지수가는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주거정비 지수가 뭐냐면 주거정비 지수가 이제 각 항목마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각 항목의 점수를 충족을 해야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동의율이 정비계의 입안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당시에 이게 주거정비 지수 만들어지고 나서 박원순 시장 때 사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제가 돼 버렸죠. 네. 이거를 이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행은 정비계획 위반이 67%, 예, 그 다음에 또 추진위 구성은 또 50%예요. 예, 되려 지금 동의율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설립 민가 동의율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4분의 3 이제 75%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비계획 위반 50%, 그다음에 추진위 구성 50%, 조합설립 75%입니다. 그죠? 예, 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요 지금 이 신속통합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현실에 맞게 이제 현실화됐다. 그래서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자,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것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재척, 변경 등 조치계획의 수립, 시의 사업 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15% 이상 반대 의견이 만약에 있게 되면 네. 그 반대가 많은 지역은 이제 따로 또 재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빼고 그냥 이제 네. 다시 우리는 사업 추진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 장의 의견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 취소된다. 25%.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잘한 겁니다. 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사업의 분수령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조합설립 민가예요. 자, 조합설립 민가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해야 조합설립 민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오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처음부터 25% 이상 한다는 거는 조합설립 민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이제 커지는 거죠. 네. 예,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조합설립 민가 요건도 충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가 되면 그렇죠. 그럼 애초부터 진행을 안 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갈만한 지역만 가라 이거죠. 그렇죠. 갈만한 지역만.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런 지역들도 또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시 가는 경우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들 중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구역청이 해제됐다가 지금 다시 여러 사업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